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 사진이 이제 마크 주커버그죠. 페이스북의 창립자. 이 영상은 2004년도 페이스북이 이제 막 창립을 했을 때 마크 주커버그가 TV에 출연해서 뉴스에 출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매사추세츠 그주 뉴스 같아요. 그주 뉴스에 나와서 페이스북이 어떤 회사인지 그렇게 소개하는, 세상에 처음 나온 회사를 이제 앵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화제의 회사 뭐 이런 거죠. 화제의 회사.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new form of cyber matchmaking, college networking websites. Is this perhaps the next big thing? In Watertown, Massachusetts, Mark Zuckerberg, creator of Harvard's thefacebook.com. Mark, if somebody was to put the question to you about the magnitude of what you think you've launched, how big do you think your product or your service is? Well, it's impossible to tell. When we first launched, we were hoping for, maybe 400, 500 people. Harvard didn't have a Facebook, so that's the gap that we were trying to fill. And now we're at 100,000 people, so who knows where we're going next. We're hoping to have many more universities by the fall, hopefully over 100 or 200. And from there, we're going to launch a bunch of site applications, which should keep people coming back to the site and maybe could make something cool. What is the Facebook exactly? It's an online directory that connects people through universities and colleges through their social networks there. You sign on, you make a profile about yourself by answering some questions, entering some information such as your concentration or major at school, contact information about phone numbers, instant messaging screen names, anything you want to tell, interests, what books you like, movies, and most importantly, who your friends are. And then you can browse around and see who people's friends are and just check out people's online identities and see how people portray themselves and just find some interesting information about people. 예, 잘 보셨죠? 재밌게도 그 앵커가 더 페이스북을 처음 들어본 것 같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형태의 매치메이킹 대학 네트워크 웹사이트라고 또 소개를 해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하고 그대로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또 단지 이제 그 하버드 대학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인류 대학, 그 사립 인류 대학 이런 대학들끼리 그 대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SNS라는 점이 좀 달랐지.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런 실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들과 자기 친구들과 정보를 나누거나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SNS였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 데이트 사이트, 그러니까 이성 친구를 소개해주는 그런 데이트 사이트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래서 앵커가 이것도 매치메이킹 사이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리고 어른들은 그게 들어갈 수가 없죠. 대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트라고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얼마나 앞으로 이 사이트가 잘 나갈지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마크가 그거는 뭐 이야기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한 5, 60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그 한 10만 명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금방 10만 명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가을 학기에는 또 더 많은 대학들을 유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쿨한 그런 앱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또
여자 앵커가 도대체 그럼 페이스북은 뭐냐? 그 여자 앵커도 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거죠. 물어보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대학생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디렉토리. 디렉토리는 이제 임명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에 그야말로 임명부를 사이버 공간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뭐 단순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해서 프로필을 만들고 그리고 또 전공이나 연락처 뭐 또 메신저 이름이라든지 또 뭐 관심 좋아하는 책,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프로필에다가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들과 또 연결을 되고 또 브라우징을 하면서 친구들의 또 친구들도 볼 수 있고 또 그들의 어떻게 온라인에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이트다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거의 뭐 16년 전의 모습이죠. 지금은 이제 조금 결혼도 하고 나이가 있는 그래봤자 이제 그래도 30대 그 사장이죠. CEO 30대 CEO인데 지금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앞에 덧자가 빠졌고 또 폰트가 약간 좀 달라졌어요. 예, 그리고 이런 꺽쇠도 없어졌죠. 이런 꺽쇠를 왜 넣은지 모르겠네요. 이런 꺽쇠도 없어졌고 예. 그리고 이때는 10만 명의 가입자가 있다는데 지금은 뭐 12억 그 지구상에 12억 넘는 인구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SNS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SNS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것의 약자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라는 예전에 영화도 있었어요. 소셜 네트워크.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그 마크 주커버그의 페이스북 창업기 뭐 이런 거예요. 페이스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페이스북과 또 마크 주커버그가 어떠한 성향, 어떠한 캐릭터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관심 있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영화도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하여튼 SNS는 온라인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을 말하고 짧게는 이제 온라인 인맥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소셜 미디어와 뭐 같은 개념으로 보통 보고 있죠. 보고 있지만은 약간 다르기도 해요. 왜냐면 소셜 미디어 하면은 SNS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인맥 서비스뿐만 아니라 또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또 위키, 그러니까 뭐 위키피디아라든지 위키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위키는 이제 그 많은 불특정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업하는 그러한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 해당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좀 달라요. 예, 다르죠 다. 근데 그 속에 이제 SNS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초창기 SNS는 그 게시판 형태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영어로는 BBS라고 했고 그래서 뭐 천리안이라든지 뭐 하이텔 같은 PC 통신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텍스트만 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이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I Love School 같은 친구 찾기 사이트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1999년도에 싸이월드가 창업을 했고 또 2001년도에 그 싸이월드의 미니 홈피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이 SNS의 가장 선도적인 국가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간 나라로 보일 수 있지만은 미국은 이제 2002년도에 프렌드스터 그런 SNS가 있었고 그리고 2003년도 마이스페이스 또 2004년도에 이제 페이스북이 등장했으니까 우리보다 좀 늦었죠. 우리는 이미 이제 2000년 전부터 그런 그 아이러브스크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싸이월드도 훨씬 빨랐던 것이죠. 싸이월드의 미니 홈피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2001년도에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약간 이제 벤치마킹을 했을 수도 있죠. 뭐 몰랐었겠어요. 마이스페이스도 그렇고 이제 페이스북 또 아마 싸이월드를 알고 있었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아주 다르게 사이트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싸이월드는 그야말로 이제 좀 여러분들은 싸이월드를 한 세대인가요? 아마 안 한 세대 같기도 하네요. 예. 저는 이제 싸이월드를 미니홈피가 있었긴 있었지만 잘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그 UI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저하고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하고 그리고 색깔이 막 이렇게 총천색인 그런 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냥 단순한 색깔, 그리고 단순한 심플한 형태 이런 거 차라리 더 그 좋아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니홈피는 잘 안 했어요. 근데 하여튼 당시에는 뭐 국민 SNS라고 할 정도로 200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죠. 특히 이제 2003년도에 디지털 카메라가 유행을 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폴더폰이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폴더폰? 그때 제가 사용했던 폴더폰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써본 적 없죠, 그죠? 이런 거로 이제 전화를 하고 했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카메라 기능이 있어요.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심지어 동영상까지 찍을 수 있긴 했는데 화질이 되게 안 좋았어요. 동영상도 아주 저해상도였고 사진도 해상도가 되게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걸로 여기서 이 조그만 화면을 보기는 좋은데 이거를 컴퓨터로 옮기면은 그냥 보기 힘든 그런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제 2004년도쯤에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많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디지털 카메라는 아예 사람들이 사서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그걸 찍은 다음에 그걸 싸이월드에 올리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미국의 마이스페이스는 이것도 이제 그 SNS인데 페이스북하고 다른 것은 실명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익명이죠. 익명으로 누구나 필명을 또는 가명을 써가지고 SNS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였고 또 이제 처음에는 초기에는 밴드 위주로 뮤지션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왜냐면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밴드들이 즐겨하는 그 SNS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이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를 HTML을 사용할 줄 알면은 HTML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스스로 그러니까 한마디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자기 홈페이지를 꾸밀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싸이월드도 꾸밀 수 있었죠. 싸이월드는 꾸밀 수 있었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 싸이월드라는 회사가 준 스킨 그런 것들을 돈 주고 사야 돼요. 사는 건데 마이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자신이 HTML 언어를 좀 할 줄 알면은 돈 내지도 않고도 자기가 색깔도 바꾸고 어떤 이미지도 넣고 다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그런 그 공간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이제 그 1년 후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다르게 싸이월드하고 마이스페이스하고 다르게 익명이 아니라 실명, 그러니까 실명으로 이제 갔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출발이 인명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하버드 인명부에서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제 실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명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인터넷 세상에서 익명 세상에서 갖고 있던 그런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죠. 그 단점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사기를 친다든지,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또 막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왜냐면 자기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한 어떤 그 나쁜 문화 그런 것들은 그 실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됐겠죠. 예. 근데 여튼간에 이제 싸이월드가 2004년도 페이스북이 만들어지고 또 한국에서도 들어온 이래로 또 한국에서도 뭐 아이폰이 또 출시가 되고 또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급격하게 페이스북이 한국 SNS를 장악을 하고 싸이월드는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지금은 뭐 사라졌죠.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하나의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뉴스피드. 페이스북은 뉴스피드를 가지고 있었고 싸이월드는 그걸 굉장히 늦게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걸 뉴스피드 같은 시스템을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뉴스피드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친구들의 정보들을 일종의 구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페이스북에 딱 들어가면은 친구들의 소식들이 쫙 이렇게 떠 있는 페이지가 가장 첫 페이지죠. 근데 싸이월드는 뭐가 다르냐면은 싸이월드는 자기 홈페이지예요. 그야말로 미니 홈피. 그러니까 자기 홈페이지를 꾸미는 거야. 꾸미고 거기다가 이제 뭐 사진도 올리고 또 글도 쓰고. 근데 그런 건데 또 다 물론 이제 일촌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의 정보를 보려면은 그 홈페이지로 내가 가야 돼요. 그래서 다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 뭐 방문록 같은 것도 있어요. 방명록, 방문해서 이제 그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야말로 홈페이지의 어떤 형태죠. 그러니까 초창기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홈페이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시대였죠.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는 거는 실제 실제 세계의 집하고 비슷해요.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 그리고 그 집에 타이틀도 있고 명패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뭐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메뉴들로 딱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홈페이지들이 초창기에 만들어졌고 기업들도 만들었고 개인들도 만들었는데 그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아까 얘기했던 그 HTML 언어를 알아야 돼요. 알거나 아니면은 뭐 나모 웹 에디터, 또 드림위버 뭐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가지고 웹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만들고 또 그걸 웹 디자인해서 페이지만 만들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호스팅 서비스를 통해서 그 URL을 구입을 하고 또 호스팅도 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거기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스페이스를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올리면은 그게 이제
자기 URL을 그 URL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것은 그 일반인들한테는 좀 어려웠던 일이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주로 했던 그런 일이고 또 사람들이 돈 받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싸이월드가 나왔을 때는 누구나 가입만 하면은 그런 홈페이지를 줬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서 그런 그 홈페이지를 갖는다는 나도 이제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구나. 그런 욕망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는데 또 그것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페이스북은 홈페이지 개념이 아니죠, 이제는. 홈페이지 자기 프로필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숨어 있어요. 거기 제일 처음 페이지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뉴스피드, 그러니까 뉴스 보는 같은 뉴스 페이지죠. 근데 뉴스인데 그 뉴스가 이제 친구들의 뉴스가 되는 거죠. 친구들의 피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나에게 정보가 친구들 정보가 전달되는 그때 구독해서 보는 그런 서비스죠. 그게 이제 웹 2.0 서비스고 홈페이지는 웹 1.0이라고 초창기 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싸이월드가 그 뉴스피드를 도입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홈페이지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홈페이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도토리를 많이 팔 수가 있었어요. 당시 이제 도토리로 이제 수익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도토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홈페이지를 꾸미려면은 그죠? 거기 뭐 스킨도 사야 되고 또 음악도 배경음악도 살 수도 있고 또 뭐 아이템들도 막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사는 재미로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꾸몄는데 그게 또 꽤 괜찮은 수익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익을 버리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뉴스피드 형태로 가면은 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페이스북 계정을 방문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냥 대부분 다 뉴스피드를 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으면은 굳이 사람들이 자기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이쁘게 꾸밀 일이 없는 거죠. 지금도 페이스북은 뭐 홈페이지라는 개념이 없죠. 뭐 꾸민다는 개념도 없어요. 그죠? 꾸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이제 달라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예전에 그 내가 직접 방문하는 내가 남의 친구 집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 실제 세계처럼 친구들이 있으면은 친구들 소식을 들으려면은 그 친구들과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직접 가서. 예. 그러한 세계가 홈페이지 세계였다고 하면은 지금 세계는 이제 뉴스피드 구독하는 친구들의 소식들을 자동으로 구독받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것들을 싸이월드가 못해서 사라진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다른 이유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출시됐을 때 싸이월드가 그때 KT가 그 아이폰을 처음 그 KT에서만 살 수가 있었어요. 아이폰은. 그 KT에서만 이제 이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를 개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SK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그 싸이월드라는 앱을 아이폰에다가 깔아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폰에서는 싸이월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초창기. 그러니까 이제 또 아이폰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또 이제 해외 유학생들도 아이폰을 많이 쓰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불편하니까 또 싸이월드는 쓸 수가 없죠.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우선은 또 그 스마트폰 시대에 뒤처진 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싸이월드는 페이스북은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해외 친구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앱이죠. 그런 반면 싸이월드는 국내용이죠. 국내용. 그러니까 해외에
그 싸이월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연동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내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2000년대는 해외 유학을 굉장히 많이 갔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다가 외국 가면 못 하는 거예요. 또 외국에서 뭘 또 하고 있다가 한국 들어오면은 또 안 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싸이월드가 그야말로 그런 월드와이드 또 세계화 시대에 좀 잘 안 맞았던 것이죠. 반면 그 페이스북은 그 처음에 출시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공적으로 발전을 해서 2010년도에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하죠. 예. 그리고 또 2012년도에는 카카오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카카오 스토리도 또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정도가 그 SNS의 어떤 2000년대 초반부터 초반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피드, 그 뉴스피드의 피드죠. 예, 피드가 이제 아까 그 홈페이지 시대에서 웹 2.0 시대로 그 SNS가 그 전환된 그런 주요한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피드란 기술이. 그래서 이제 피드라고 하면은 뭔가를 이렇게 먹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에게 뭔가를 자동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콘텐츠를 구독을 하죠. 구독을 한다는 거는 이제 받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누군가는 자동으로 준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뭐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팔로우 했을 때 그 사람이 발행한 게시물을 이렇게 자동으로 받는 그런 기술이 이제 피드죠. 근데 피드는 원래 이제 그 전부터 있긴 있었어요. 블로그에 이제 여러분들 RSS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RSS, Really Simple Syndication.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신디케이션, 발행.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는 약간의 이제 그런 그 미디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 1인 미디어, 개인의 어떤 신문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RSS를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RSS 주소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그 RSS 리더기를 통해 가지고 쉽게 내가 좋아하는 블로그들을 다 구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편하게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것이 피드죠. 피드. 그렇게 여러분 피드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튼 뭐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소셜 플랫폼이 됐죠. 이제 플랫폼이라는 개념 자체가 누구나 그 누구한테나 이제 공개돼 있고 거기서 다양한 시장들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시장 그런 일종의 이제 그 플랫폼 그러니까 장소죠. 장소. 그러니까 가상의 장소. 예. 그렇게 되면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다 알고 계시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페이스북 딱 로고만 보시더라도 약간 그 성격이 좀 드러나죠. 우선 페이스북이라는 말 자체가 인명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SNS 속에 실명을 통한 그런 소통 그런 의미를 또 당연히 가지고 있고 원래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그 일명록이라는 말보다 회사 이름으로 더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로고 자체가 글자잖아요, 글자. 그죠? 글자이고, 그리고 그 되게 단순하죠, 단순하고, 색깔은 우선 파란 색깔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 로고를 통해서 그 회사의 성격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임명록이라는 성격도 있고 또 하나는 문자를 통한 어떤 로고, 보통 로고라는 게 이제 이미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문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기반의 서비스라는 것이죠. 텍스트 기반.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도 공부하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지 기반 소셜 플랫폼이죠. 그거에 비해서 페이스북은 텍스트 기반 소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글자가 중심이에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로고가 이미지죠. 실례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냐 또 이미지냐의 차이가 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색깔로 봤을 때 파란색, 이 파란색이 그 우리한테 주는 그러한 또 이미지는 약간 그 충실하고 그리고 그 어떤 기업가적인 뭔가 이렇게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파란색을 많이 쓰죠. 뭐 삼성도 이 파란색 로고가 있고 또 우리은행도 파란색 로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런 회사적인 성격, 회사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어떤 신뢰, 그런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실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그 투명한 그러한 어떤 성격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성격을 또 파란색이 좀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2004년도에 페이스북은 그 하버드 대학교의 임명부로 시작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내 유명 대학, 그리고 미국 내 전국 대학, 그리고 고등학교, 그리고 전 세계의 대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모든 사람한테 오픈된 그러한 그 앱이 된 거죠. 예.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이 만들기 전에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마크 주커버그가 그 페이스매시라는 페이스매시.com이라는 사이트를 또 만들어서 또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를 보면은 제일 첫 장면이 그게 나와요. 제일 첫 장면에 마크가 소개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소개팅을 하는지 아니면은 데이트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한 여자와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와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절을 당한 이런 형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지를 맞은 거죠. 딱지를.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학교 기숙사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막 코딩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코딩을 해가지고 만든 사이트가 facemesh.com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하버드 시스템을 해킹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임명부에 있는 사진들을 다 특히 여학생들의 사진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누가 더 이쁜지,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미녀를 찾는 그러한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 남자들이 이제 굉장히 재밌게 했나 봐요. 그래서 막 엄청난 인기가 좋았는데 당연하게 학교에서는 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당국에 어떤 큰 화를 돋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징계를 당합니다. 징계를 당하지만은 이 마크는 야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이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페이스북을 만드는데 하나의 이제 그 배경이 됐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되게 재밌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튼간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한 것들이 전 세계로 퍼졌는데 초창기에는 여튼간에 사람들이 또 인기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때도 이제 마이스페이스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이스페이스를 안 쓰고 대학생들이 이거를 초반에 썼던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라는 그런 최고의 대학이라는 어떤 우월감 이런 것들이 또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권층 우리끼리 하는 우리 남들은 못하고 우리끼리 하는 그런 인명록 그런 사회 자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특권층끼리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커넥션을 가져서 서로 더 자신의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또 인기를 끈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뭐 아이비리그 또 서부에 있는 뭐 스탠포드라든지 그런 유명한 대학들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대학들이 초반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뭔가 그런 엘리트 의식들이 있었겠죠. 그 엘리트끼리 커넥션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튼간 지금은 모든 사람한테 오픈된 그런 범용 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버드라는 그러한 출발점 그거 자체가 또 굉장히 그 초창기부터 굉장히 이렇게 번성했던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 하버드라는 그런 최고의 학부, 최고의 대학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페이스북이 사진 앱을 만들어요. 우선 이제 그 전에도 사진 앱이 있긴 있었죠. 근데 2005년도에 이제 새로운 사진 앱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새로운 게 뭐냐면은 그전에는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그냥 사진 앨범이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 앨범을 올리면은 남들이 와서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건데 페이스북의 사진 앱은 특이하게 자기가 사진을 올리면서 거기다가 태그를 달면은 그게 그 사진이 어떤 친구한테 A라는 친구한테 태그를 달면은 A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 A가 그 사진을 곧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 태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전파가 되고 공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아니면은 자기 사진 앨범만 넣으면은 남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 찾아와서 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태그 기능을 통해서 쉽게 전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웹 2.0의 그런 그 기능이죠, 그죠? 일종의 피드 기능이기도 하죠, 피드. 그래서 이제 사진 앱 때문에 또 그 페이스북이 인기를 끌었다고 하고 또 가장 이제 페이스북을 다른 SNS와 차별화시킨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뉴스피드였죠. 근데 2006년도에 뉴스피드를 시작했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피드를 항의하는 그런 그룹이 500개 넘게 만들어질 정도로 막 많은 사람들이 그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커버그가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화를 냈던 이유가 바로 내가 원치 않은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내 글이나 내 사진들을 친구한테 마구 보낸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보낸 거예요.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인데 그때는 그게 처음이니까 되게 사람들이 당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주커버그가 사과를 하면서 뉴스피드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뉴스피드 안 할 리가 없죠. 왜냐면은 그 마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것이 또 거꾸로 볼 때 한 500개 넘는 그런 그룹들이 막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이게 밈같이 엄청난 그런 그 유행, 문화적인 전파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피드의 기능이 그 밈화시키는, 뭔가를 이슈를 확 시키는, 그래서 이슈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또 마구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을 더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정말 좋은 기술이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피드를 친구한테 자동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피드를 안 줄 수 있게끔 나 혼자 볼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선택 기능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피드가 됐던 그런 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허락 없이 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근데 다 허락을 또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뉴스피드가 대중화가 결국 됐던 것이죠. 사람들의 어떤 항의에도 불구하고 뉴스피드는 대중화되고 그 이후에 페이스북은 3배, 4배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앞에서 얘기 안 했는데 물론 이제 얘기 잠깐 했었죠. 페이스북이 성장한 또 배경 중에 하나는 그 실명제라는 것도 크게 작용했죠. 그러니까 어떤 투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가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 친구들의 이름이 다 있으니까 좀 더 친근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플랫포마. 그 마크 주커버그는 이제 사이트를 단순하게 그 SNS 역할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했죠. 아까 그래도 플랫폼이란 것이 그야말로 다면적인 시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물건을 판다 하더라도 페이스북에 파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러 독립된 그런 여러 그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다면적인 시장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플랫폼인데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개발자들이 그 페이스북에 자신의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 안에 뭐 게임뿐만 아니라 뭐 운세를 보여주는 앱이라든지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어떤 유용한 그런 앱들, 그러니까 다양한 앱들이 막 설치가 되는 거죠. 설치가 되고 거기서 또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거기도 수익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다양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 속에서 일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양한 앱들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나름대로 이게 생태계가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플랫폼인데 그것을 한 것이죠. 물론 이제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좀 한계가 있긴 있죠. 왜냐면은 결국은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페이스북이라는 앱을 지워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에서 페이스북을 지워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앱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앱은 어디에 어떤 플랫폼 안에 들어있죠? 결국은 iOS라든지 안드로이드 또는 이제 그 윈도우라든지 PC로 볼 때 그렇죠? 그런 운영체제 그야말로 플랫폼, 그 컴퓨팅 플랫폼이죠. 컴퓨터의 플랫폼. 그 플랫폼 안에 들어있는 한낱 앱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나 구글에 비하면은 한 수 아래죠.
왜냐하면 그 구글과 애플 세계 안에 하나의 앱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어마어마한 가입자를 가지고 있고 또 세계의 사람들이 연결되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앱이지만은 그래도 그 앱을 지워버리면 끝이죠. 하나의 그 운영체제 안에 하나의 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여튼간에 주커버그는 꿈이 크죠. 꿈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구글이 꿈꾸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의 정보를 그리고 세계의 지식을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서 일종의 문화를 만드는 거죠. 어떤 문화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정보, 세계의 정보를 틀을 짓는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꿈이 있다고 하면은 반대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정보가 아니라 이제 연결이죠. 관계. 세계의 사람들의 세계인들 사람들의 관계를 장악하겠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정보와 관계 이게 어느 게 더 힘이 셀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구글이 워낙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인터넷 세계의 지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구글이 더 셀 수도 있지만은 페이스북은 관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광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쓰는 물건 이게 더 파워풀 더 이제 강력하지. 저 제품의 성능이 뭐고 그 정보가 많이 있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쓰는 그런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이 쓰는 물건 이게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보다는 관계가 더 그 파워풀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페이스북은 그 무시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지금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관계들이 많고 또 사용자가 친구들이 아주 많게 되면은 저는 이제 사실 뭐 한 200명 그 정도 친구 정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게 되면은 제어가 안 되겠죠. 내가 아는 사람 아닌 사람들도 친구로 돼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가 노출되겠죠. 그렇죠? 유출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이제 페이스북 스캔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페이스북 이용자 5천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 미 대선에 악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는 그래서 이제 여러 또 정부의 어떤 그런 제재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위기를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페이스북이 어떤 광장, 하나 마을, 전 세계의 마을, 빌리지 이런 것들을 이제 꿈꿔왔는데 이제는 좀 사생활을 철저히 보장하는 그 현대 아파트의 어떤 거실, 약간 폐쇄적인 그런 거실로 그 이미지를 또 바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런 스캔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뉴스피드의 그 어떤 정보 중심의 소셜 그 미디어 모델에서 프라이버시 중심의 어떤 메신저 모델. 왜냐하면 메신저가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보호하는 데는 훨씬 더 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메신저 모델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죠. 그런 것의 일환으로서 2014년도에 16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조에 가까운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왓츠앱을 인수했죠.
왓츠앱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신저 앱이죠. 그래서 그거를 인수를 한 거예요. 인수한 것이 이제 바로 이러한 모델을 을 위한 이제 초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또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하여튼 그 정도 돈을 투자했으니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메신저 모델을 통해 가지고 뭐 전자결제라든지 이커머스 시스템이라든지 또 게임이라든지 뭐 은행 업무라든지 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새로운 또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또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월드와이드 거실, 월드와이드 리빙룸을 또 건설하려고 하는, 그전에는 월드와이드 빌리지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게 개방성 때문에 이렇게 그 스캔들이 일어나자 좀 더 좁혀서 월드와이드 리빙룸을 이제 건설하려는 욕망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욕망이 또 있냐면은 VR 컴퓨팅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2014년도에 2조, 20억 불, 2조가 넘는 돈을 또 들여서 당시 VR로 가장 유명했던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죠. 그래서 가상현실 그 헤드셋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였죠. 근데 그 회사를 인수한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당연하게 그 단순하게 하나의 그 어떤 디바이스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플랫폼화를 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페이스북의 아까 가장 큰 결핍 한계가 바로 운영체계, 컴퓨팅 플랫폼 안에 있는 그냥 일개의 수많은 앱 중에 하나의 앱이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마크 주커버그도 이제 우리도 그런 디바이스와 운영체계 플랫폼,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애플처럼 되고 싶어요. 또 구글처럼 되고 싶은 거죠. 구글이나 애플처럼 디바이스도 있고 애플의 아이폰, 애플의 매cin토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iOS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지속적으로 그 세계를 장악하는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나오면서 아주 오랫동안 그 윈도우 시스템으로 그 사이버 세계가 통일돼 있었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왕이 계속적으로. 지금은 이제 애플이나 안드로이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가 경쟁이 될 수가 없죠. 페이스북은 디바이스도 없고 또 컴퓨팅 플랫폼도 없고. 근데 하나의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플랫폼이 앞으로 그 디바이스가 예전에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바뀌듯이 또 만약 바뀐다면은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VR에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VR이 또 하나 새로운 그런 누구나 그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다양한 소셜 미디어 SNS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 대신 이 헤드셋, 그 헤드셋도 가벼워져야 되겠죠. 그런 거 들고 다니다가 어느 때나 그걸 다 쓰고 일을 하거나 또 게임을 하거나 또 친구들하고 막 수다를 떤다거나 아니면은 채팅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은 영화를 본다거나 뭐 그렇게 된다는 새로운 미래죠. 그게 만약 실현이 되면은 그 시대 때 VR이라는 플랫폼을 장악한 사람이 승자가 되겠죠. 그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VR을 통해서 컴퓨팅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래서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다 잡겠다라는 그런 야무진 미래를 갖고 현재도 열심히
그 VR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VR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앱들을, 다양한 앱들을 그 소셜 미디어 앱도 만들고 VR 속에서 구동되는 그리고 게임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잘 될까요? 예. 만약 이게 정말 되면은 또 한 번 새로운 그 강자가 그 컴퓨팅 세계에 새로운 강자가 또 나타나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SNS의 강자라고 하면은 또 이 컴퓨팅 쪽의 강자가 또 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페이스북의 성격을 볼 때는 어떤 지금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어떤 관계, 연결, 세계의 사람들의 연결을 시키는 그런 플랫폼이고 또 그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로 수익을 얻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광고는 또 맞춤형이에요. 맞춤형이 기본적으로 광고 말고도 이제 뉴스피드 같은 게 이제 맞춤형이죠. 예, 맞춤형으로 되고 또 광고를 하는 것도 맞춤형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불특정 다수한테 광고를 띄웠던 TV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그 배너 광고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 사용자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취향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 AI가 사용자의 습성, 사용자의 패턴들을 다 배워서 그 사용자한테 맞는 그런 광고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능형 광고죠. 그리고 그 광고는 마치 광고처럼 안 보이게, 물론 광고라고 써있긴 하지만은, 뭐 스폰서라고 써있긴 하지만은 그 느낌이 전혀 광고 같지 않고 그냥 내가 즐겨보는 컨텐츠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별로 거슬리지도 않고 그렇게 막 지울 일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광고 뜨면 무조건 지우는데 바쁘거든요. 왜냐면 보기 싫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 페이스북 보면서 별로 지울 일도 없죠. 그 보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또 매력적이면 또 그 광고를 또 보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광고 같지 않은 그런 마치 컨텐츠 같은 광고, 그런 광고를 그 네이티브 광고라고 하더라고요. 네이티브 광고, 그런 광고들을 네이티브 광고. 그리고 이제 그런 형태 광고를 좀 더 그 사용자들이 더 좋아하고 광고와 좀 연결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끔 하는 그런 광고를 페이스북에서는 인게이지먼트 광고, 인게이지먼트 애드버타이즈먼트라고 또 해요. 그리고 또 인게이지먼트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죠.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왜냐면 인게이지먼트라는 것은 어떤 그 사용자가 그 서비스와 그 강하게 결속되는 그런 것들을 인게이지먼트라고 합니다. 그 사용자의 어떤 관심도와 집중도가 높을수록 인게이지먼트가 높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게이지먼트 하면은 또 다른 말로 약혼이라는 뜻도 있죠. 약혼. 그러니까 약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결속이 있는 그런 관계죠. 그런 것처럼 이 광고도 그렇고 어떤 홍보도 그렇고 인게이지먼트를 가지고 있는 광고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의 혁신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혁신은 첫 번째 실명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 바로 그 투명성이죠. 투명성. 그리고 이제 그것이 페이스북이 기존의 다른 그 익명의 어떤 서비스와 차별화돼서 또 그걸 통해서 기존 것과 단절해서 새로운 것이 갔기 때문에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인터페이스라든지 사용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사용법을 모르더라도 그냥 곧바로 가입해서 곧바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직관적인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혁신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이제 그 기존에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훨씬 더 직관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상성이라는 거는 딴 게 아니라
마크 주커버그의 어떤 캐릭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페이스북이 굉장히 급성장하니까 그 잘 나가는 뭐 야후라든지 구글에서도 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받았겠죠. 여러 업체를 통해서 제안을 받았지만은 마크 주커버그는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한 거는 이제 자신이 돈을 그야말로 이제 목표가 그 현실적인 그런 경제적인 이유였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그냥 팔았겠죠. 뭐 몇천억에 아니면 몇 조에 팔았겠죠. 예. 그래서 부자가 되고 끝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안 팔아요. 안 팔고 계속 투자를 이제 받아가면서 계속 이제 그 회사를 키운 거죠. 예. 근데 그 키운 거는 돈의 목적 이상 뭐가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관계와 연결을 에 가장 큰 그런 SNS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과 함께 또 하나 이제 그런 거대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겠다. 그래서 그런 이제 꿈이 이상적이란 것이죠. 어떤 그런 가치 기반의 어떤 가치 기반의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뭘 하겠느냐.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더 이 세상이 공정하고 그리고 또 그 효율적이고 또 즐겁고 그리고 또 처음에 있던 그 신명제를 통해서 가졌던 어떤 신뢰 있는 사회, 신뢰 있는 그런 사이트라는 것처럼 신뢰와 공정성과 신뢰성이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또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마크 주커버그는 기업가에 가깝기도 하지만 기업가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가치를 또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부를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이상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현실적인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상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이상성이 또 기존 회사와 차별화시키는 또 그런 또 혁신을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보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그 모토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의 모토 하나가 돈비 레임, 돈비 레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돈비 레임. 이게 돈비 레임이란 말은 이제 뭐 따분해지지 말자, 뭐 이런 뜻인데 뭐 남들처럼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처럼 그냥 돈을 버는 일만 그렇게 하는 그런 그냥 뻔한 그런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 그리고 그래서 따분하지 않은 회사를 만들지 않고 어떤 의미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주커버그의 어떤 욕망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구글도 비슷했죠. 구글도 그 Don't be evil, 사악하지 말자라는 모토를 걸고 기존 기업과 다른 행보를 해서 혁신을 이루었던 그것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그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서로를 이렇게 롤 모델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페이스북이 그 마크 주커버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빌 게이츠였다고 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또 비슷하죠. 하버드의 중퇴생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천재이기도 하고, 또 둘 다 아마 유대인이죠. 그래서 뭐 비슷한 구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서로 만났겠죠. 그래서 빌 게이츠를 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빌 게이츠가 했던 그러한 세계를 윈도우라는 플랫폼으로 장악했던 그러한 꿈을 또 자신이 따라가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의 혁신은 기술이 없으면 또 안 됐었죠. 그 기술이 이제 다른 그 마이스페이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다른 SNS보다 훨씬 더 그 기술적으로 그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 중 하나가 어떻게 20대 초반에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만든 그런
앱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했을까라고 봤을 때 거기는 이제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뛰어나고 안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야말로 그 대학에서 출발해서 그래요. 그 조그만 대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작게 출발한 거죠. 그리고 그걸 조금씩 키웠잖아요. 대학 하나에서 시작했고 두세 개, 그다음에 10개, 20개 천천히 키워가면서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전 세계로 오픈한 일반적으로는 시작하자마자 전 세계로 오픈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뭐 너무 잘 돼버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은 이게 서버가 감당이 안 되고 그 기술로 버틸 수가 없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면 또 한 방에 망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서서히 키워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으면 하나하나 다 풀어가면서 갔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점진적인 성장, 그런 이유도 기술을 아주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가장 최고로 잘 나가는 그런 인력들을 스카우트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의 페이지 랭크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서비스를 만든 그런 경영자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영입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이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영역들은 다 이렇게 그야말로 최고의 인재들을 데려와서 했기 때문에 큰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 기술이죠. 어떤 컴퓨터 기술일 수도 있고 또 영업 기술일 수도 있고 또 운영하는 기술일 수도 있고 그런 다 기술이죠. 다음 이제 페이스북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페이스북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예, 이거는 이제 제 그 모바일 페이스북 이 페이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첫 페이지를 딱 보면은 이제 로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곧바로 이제 사진이나 그런 것들 올릴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이제 스크롤을 하는 스크롤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홈 스크린이라고 하시죠. 제일 첫 번째 홈 화면이에요. 홈 스크린. 거기에는 쭉쭉 이렇게 스크롤해서 내리면은 그 제가 구독하는 그런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의 새로운 뉴스, 친구들의 새로운 글이라든지 사진들이 쫙 밑으로 계속 나와요. 새로 뜨는 거죠. 거기 이제 그 맞춤형으로 저한테 그 알고리즘이 페이스북 AI가 저한테 그 뉴스를 그 포스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홈 화면에서 항상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여튼 기본이 첫 번째 화면이 이렇다는 거는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과 연결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서 그 사람들의 소식을 보는 것. 그러니까 인맥의 어떤 소식통, 인맥 소식지 이런 거죠. 내 친구들의 세계 속에서 하나의 신문이죠. 그 신문에 친구들의 우리가 막 동문 그 소식지 이런 것처럼 동문들의 소식을 이제 신문을 만들어서 배달하죠. 그건 이제 옛날 스타일이고 이런 거는 내 친구들의 소식들을 보내주는 그러한 이제 그 화면이죠. 그게 이제 기본이죠. 그게 이제 그 SNS의 또 기본이기도 하고, 그게 기본이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역시 또 기본이 친구죠.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요청을 했고, 또 내 기존 친구들은 누가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추천하는 친구가, 그래서 친구들을 계속 확장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너 이런 사람들과 친구하면 좋겠다라고
또 다른 친구들의 다른 친구가 너한테 친구 요청했다 이렇게 이걸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친구를 계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친구의 소식, 친구 이게 기본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와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와치는 2015년도에 만든 일종의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기본적인 가장 큰 이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그것과 경쟁은 모르겠어요. 경쟁은 하니까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페이스북 자체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보기 때문에 이 와치도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이 동영상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와치도 이제 그대로 맞춤형으로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러한 비디오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물론 제가 구독하는 비디오도 보내주지만은 제가 구독한 페이지라든지 구독한 언론사에 그러한 동영상들을 보내주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막 보여줘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냥 이제 이 유튜브하고 좀 다르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검색 위주로 이제 그 콘텐츠를 소비를 한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검색할 일이 없어요. 그냥 쭉 봐요. 쭉.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을 만한 것들을 딱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맞춤형 그런 플랫폼으로서는 딱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그 다음 화면은 이제 네 번째 화면은 이제 그룹 일종의 이제 내가 어떤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그룹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그룹에 이제 내가 그룹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종의 그런 거죠. 이제 그 원래 이런 빌리지 마을을 형성하려고 했다고 했죠. 전 세계의 마을. 그 마을이 있으면 이제 그 마을에 친구들도 있고 또 친구들끼리 어떤 모임도 있고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룹을 친구들의 확장된 친구들을 또 이렇게 그룹화시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SNS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SNS적인 성격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네 번째도 SNS적인 거죠. 예. 그래서 친구들이 나한테 태그를 했다거나 또 게시물을 제 거에다가 댓글을 달았다거나 좋아요를 눌렀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알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버튼에서 메뉴 버튼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였던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뭐 친구, 와치 동영상, 또 페이지, 페이지라는 그것도 있어요. 페이지가 그 다음이 있네요. 예. 여기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페이지를 만들면은 이제 내가 그 페이지에서 뭔가를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것도 누가 또 그 페이지를 딴 사람들이 또 구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페이지도 있고 예. 페이지도 있고 또 그룹도 있고 예. 또 이런 이제 메뉴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프로필을 클릭하면은 이제 제 프로필이 뜨면서 그 밑에 쭉 스크롤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게시물의 타임라인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또 익숙하게 잘 아는 것인데 제가 이걸 굳이 설명하는 거는 순서가 이렇다는 것 속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페이스북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인데 자기의 홈페이지죠. 밑에 쭉 자기가 올렸던 것이 블로그 형태대로 역시간 순으로 쭉 축적이 되죠. 그 자기의 정보와 사진들과 글들이 예, 그게 자기 홈페이지인데 그 홈페이지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좀 숨어 있어요.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얘를 클릭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까지는 다 그야말로 내게 아니라 이제 친구들에 관련된 것이죠.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싸이월드와 많이 반대죠. 싸이월드는
이게 이 프로필이 중심이고 이 프로필이 그러니까 홈페이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개인의 홈페이지가 되는 거고 얘는 이 페이스북은 그야말로 이 플랫폼 소셜 플랫폼이 되는 거죠. 소셜 플랫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사업도 할 수 있고 사람들도 그룹 지어서 동호회 활동도 할 수 있고 친구들도 또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이제 소셜 플랫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싸이월드는 홈페이지에 그친 거죠. 홈페이지에 그치고 소셜 플랫폼으로서 그 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하게 홈페이지 시대는 가고 플랫폼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홈페이지 시대는 가고 내가 각각 돌아다니면서 방문했던 홈페이지 시대는 가고 자동적으로 나한테 피드가 전달되는 구독 서비스가 현재는 장악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웹 시대가에 맞게끔 페이스북은 거기에 잘 적응해가지고 현재 가장 잘 나가는 SNS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은 바로 소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소셜 플랫폼 또는 멀티 플랫폼. 왜냐면 이제 이게 여기서는 게임이 없지만은 PC에 가면은 게임이 있더라고요. 게임에 들어가는 메뉴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솔직히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너무 이질감을 가질 것 같기도 하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게임 세계를 좋아하는데 저는 근데 뭐 저도 일종의 개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오늘 수업은 이제 다 했죠, 그죠? 예. 저한테도 또 그 카카오톡에 제가 그 가입되어 있는 카톡 모임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SNS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SNS에 그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일종의 피드죠. 피드가 또 온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요. 하여튼 이번 주는 일종의 이제 잘 나가는 미디어로서 또 페이스북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음 주는 또 페이스북만큼 또 잘 나가는 인스타그램이라는 미디어를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